지금도 다음 여름 손흥민을 데려가기 위한 빅클럽들이 줄을 서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명문 클럽인 스페인의 한 구단은 손흥민 영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왼쪽 공격수를 자신의 팀에 추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손흥민을 데려오기 위해 토트넘과 협상할 것이다. 최근 손흥민이 스페인의 명문 클럽과 연결되면서 그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벌써 토트넘에서 8년차의 생활에 접어들고 있는 손흥민이고 몇몇 팬들은 손흥민이 이대로 계속해서 토트넘에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지만 해리 케인이 토트넘과의 재계약 협상을 거부하고 다음 여름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손흥민 또한 결국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였고 이대로 순수무관으로 커리어를 끝마칠 수는 없기에 조만간 자신의 이적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러던 찰나 최근 스페인의 명문 클럽인 FC 바르셀로나에서 손흥민 영입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와 세계의 이적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축구 팬들의 기대 속에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실로 다가온 손흥민의 바르셀로나 이적, 지금부터 풋볼 랭킹과 함께 알아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스페인의 스포츠 언론인 스포르트는 최근 바르셀로나의 손흥민 영입 가능성에 대해 적었습니다. 스포르트는 친바르셀로나 언론이라고 불릴 만큼 바르셀로나에게 있어 우호적인 소식들을 지금껏 많이 써왔으며 또한 직접 바르셀로나 쪽의 소식통에서 정보를 받아오기에 바르셀로나의 고위 인사들도 스포르트를 이용해서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스포르트에서 나오는 바르셀로나의 소식들은 상당한 공신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포르트는 바르셀로나의 영입 네이더에 토트넘의 손흥민,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루이스 디아즈가 올라와 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바르셀로나는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월드클래스 윙어가 필요하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단계에서 탈락하며 굴욕을 맛보았고 유로파로 떨어진 뒤에도 메뉴에게 탈락하며 스쿼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에 오르기 위해 수준 높은 공격수 영입은 필수이며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정상급 공격진을 구성하기 위해 모하메드 살라, 손흥민, 루이스 디아스를 노리는 중이다. 특히 바르셀로나에게 제일 필요한 포지션은 파괴력을 갖춘 왼쪽 측면 공격수이며 손흥민 같은 선수를 영입해 팀 수준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최근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클라시코 더비에서 승리하며 최대 라이벌 팀인 레알을 15점 차로 따돌리며 사실상 리그 우승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르셀로나는 최근 유럽 대회에서의 치욕적인 결과로 처참한 실패를 겪었으며 사실상 리그 우승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바르셀로나 현지 팬들의 분위기와 반응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이 이 때문인데요. 최근 맨시티에서 윙 포지션에 페란 토레스를 영입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조별리그 탈락에 기여했고 바르셀로나의 미래로 기대받던 안수 파티 또한 연이은 부상으로 인해 인저리 프로니와 성장이 멈췄으며 우측 윙 포지션인 우스만 덴벨레 또한 불성실한 태도와 낮은 프로의식으로 구단의 골칫덩이로 전락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를 데려왔음에도 그를 지원해줄 양쪽의 측면 공격수들의 퀄리티가 처참한 현실에 바르셀로나의 팬들은 월드클래스 윙어의 영입을 갈망하고 있으며 이 의견에는 바르셀로나의 수뇌부들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현재 바르셀로나의 영입 명단 최상단에 위치한 선수들이 모하메드 살라, 루이스 디아스와 같은 월드클래스 공격진들이며 다음 시즌 혹은 빠르면 시즌이 끝나기 전부터 이들의 에이전트와 소속팀과 접촉하여 개인 협상에 들어가리라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친바르샤 언론인 스포르트를 이용해 손흥민의 이름을 언급한 것도 보아도 바르셀로나는 발빠르게 선수 영입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 의사와 토트넘과의 협상인데요. 손흥민은 현재까지 토트넘에서 그 어떤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했으며 토트넘이라는 클럽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비전도 보이지 않고 구단은 암흑기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팀의 핵심 선수인 해리 케인은 벌써부터 이적 의사를 내비치며 토트넘을 탈출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상 손흥민과 더불어 토트넘을 먹여 살리는 두 개의 기둥 중 하나인 케인이 팀을 떠나게 된다면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는커녕 유로파리그 진출조차 허덕이는 팀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절친인 케인마저 클럽을 나가게 된다면 손흥민이 토트넘이라는 클럽에 남아있을 이유가 하나 더 사라지는 셈인데요. 결국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봤을 때 손흥민이 구단에 잔류할 이유는 충성심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이번 시즌 손흥민이 잠깐 부진하자마자 팀의 원흉으로 지목하며 비난을 퍼부었던 토트넘 전담 기자들과 팬들의 반응을 생각해보면 그나마 남아있던 충성심도 사라지게 만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라는 메가 클럽이 진지하게 접근한다면 손흥민 또한 이적을 마다할 리는 없을 테고 결국 최대 관문은 토트넘과의 이적료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일 텐데요.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굉장히 악랄한 수법의 협상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유럽 축구계에서도 그 악명이 자자하여
다른 구단의 경영진들이 가장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기를 꺼리는 인물인데요. 과거 케인은 맨시티로 가기 위해 태업까지 강행하였으나 레비 회장은 해리 케인에게 무려 2억 파운드라는 사실상 지불 불가능한 몸값을 책정하였고 결국 그 돈이 넘쳐나는 맨시티마저 영입을 포기하며 해리 케인의 토트넘 탈출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었죠. 과연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에게 접근한다면 토트넘이 어느 정도의 이적료를 요구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손흥민은 과거 최소 1억 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최근 30줄이 넘어가는 나이에 계약 기간도 별로 남지 않은 데다가 이적료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낮은 몸값을 요구하는 것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바람직한 일일 텐데요. 그러나 그 돈벌레 레비 회장이 그리 호락호락하게 이적료를 깎아줄 리가 없기에 결국 바르셀로나는 계속해서 토트넘과 협상하며 합리적인 선에서 이적료를 타협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이 끝났을 때 과연 손흥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적이든 잔류든 손흥민 선수가 최선의 선택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